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위 1%만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종목 주식 배틀 상황진행 맡은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제가 제가 요즘 배우 시즌이잖아요. 네. 주식하고 야구에 푹 빠져서 사랑에 빠졌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야구하고 주식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것도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야구에 공격과 수비수가 있죠? 주식에도?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있죠? 그렇습니다. 호호. 예,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또 비슷한 점을 꼽자면은 타자는 모든 볼을 다 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렸다가 좋은 볼이 왔을 때 쳐야만 승률이 높아지듯이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 종목이나 혹은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좋을 때 덤벼야 이게 수익이 극대화된다고요. 맞아요. 야구에서 3루까지 밟았는데 홈에 들어오지 못하면 점수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야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팔아요. 예, 맞습니다. 오. 근데 이렇게 닮은 점도 많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주식이 야구보다 더 나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정말 우리 체리 앵커님은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요. 일단 야구는 스트라이크 3번 맞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타석에서 빠져야 되지만 주식에는 3번 만에 승부내라 이렇게 종용하는 사람도 없고요. 아주 천천히 배우면서 주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참 갖다가도 잘 붙여요. 어떻게 주식하고 야구는 이렇게 연관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네. 자, 즐거운 방송, 재미난 방송,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내주는 방송. 자, 오늘 최고 최은아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가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한 치열한 분의 싸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최고의 주식 고수들이 펼치는 살벌한 토크 전쟁. 주식 배틀 상한다. 명예도 자존심도 얻어버리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엎치락 뒤치락 알 수 없는 반전의 수익률 게임. 과연 주식 배틀 최고의 제왕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여러분 센서울전문TV와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식 배틀 상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반까지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주식카페 리드운으로 오시면요. 저희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결과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배틀 상한가. 지난주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궜던 그곳은 수익률 전쟁. 홍희진 팀장의 서울반도체 대 고정권 팀장의 오공. 그때 운동 과정이 터지면서 잠깐 운동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요즘 9년을 버리고 새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바보스타 회원들이 다 비웃었어요. 많이 수익도 안 냈죠? 다음 주에. 아유,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2년차가 9년차한테 이평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한테 수익을 줘야 된다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정수정 불꽃 없는 일촉즉발 토크 배틀. 홍희진 팀장의 서울반도체냐, 고정권 팀장의 오공이냐. 최종 성적 대공개. 우리 고정권 팀장님의 50 네. 많이 갈 줄 알았는데 결국 마이너스를 끝났고 예. 서울반도체도 또 마이너스는 안 났다는 게 체면유지. 네, 체면유지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왜 이렇게 수익률이 급격하게 또 차이가 났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차트 보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반도체 홍희진 팀장님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5% 정도만 수익을 봤으면 하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 전략이 그대로 들어맞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주 초반에 좀 깨졌었던 이평선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좀 쭉 아주 차근차근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목요일 오전장까지 흐름 좋았다가 목요일 종가 그리고 금요일 이틀 연속 밀리면서 결국 금요일 종가상 서울반도체가 4만 원도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요. 목요일 오전장에서 4만 2천 원까지 갔었었는데 이것이 바로 홍희진 팀장이 얘기했었던 바로 그 목표가였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 그렇습니다. 수익을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었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월요 시가가 생각보다 약간 높았기 때문에 수익률은 5%까지 나오진 못했습니다. 월요 시가 4만 900원 대비에 목표가 4만 2천 원 해서 수익률 계산해보면요. 2.7% 플러스가 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제 문제, 등락이 굉장히 심했던 고정권 팀장의 50, 왜 이렇게 수익이 부진했는지 원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주까지는 한번 크게 들어올렸다가 약간 눌리고 또 크게 들어올렸다가 눌리고 이런 흐름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흐름이 하루 안에 장중에 모두 나왔다라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월요일 플러스 1%를 제외한다면 화수목금 모두 연속으로 쭉 밀려서 급기야 금요일장에서는 손절 라인 2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2만 원에 끝이 나버린 결과가 바로 이 같은 수익을 안겨줬는데요. 하루 동안 좀 급등을 하나 싶었는데 결국 종가상 또 빼고 또 급등하는가 싶었는데 종가상 또 빼는 흐름이 주 후반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월요일 시가 2,455원 기준으로 따져보니 수익률은 마이너스 18.5%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네, 주식 배틀 상한가, 저희 프로그램 성격상 한 주간의 그 대결을 통해서, 자,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느냐 하는 그런 배틀입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끝났다고 해서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AS를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AS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던 홍희진 팀장님께서는요, 목표가 42,000원, 그리고 손절라인 38,000원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셨었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차트상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LED 업황이 완전히 돌아선 하반기를 좀 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AS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50을 얘기하셨던 고정권 팀장님께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방송 이후에 조금 손을 좀 탔다라고는 할까요? 조금 손 아쉽다. 탄 것 같아요. 예,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쭉 밀렸던 원인을 보면 그 전은 좀 급등락도 심했었고 했는데 변동폭도 작았고 거래량도 작았다. 그리고 주봉상 보면 5주선이 이렇게 급락했음에도 깨지지 않았다라면서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심지어 조심스레는 이 50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손절란이 새로운 신규 매수 적정가가 됐어요. 2,000원에 매수해서 2,200원에 1차 매도, 2차 매도는 2,400원 분할해서 매도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결국 2,400원 중반에서 이미 사셨다. 기보유자라면은 그런 전략으로 빠져나오라라는 얘기로 함께 한번 더불어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드렸습니다.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수익이 좀 많이 나가지고 보셨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시해준 종목 보세요, 대박 나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해야 OCR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한가 2번 났잖아요. 이런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이 두 분은 우리에게 꼭 좋은 종목을 추천해 줄 거라고 믿고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중행무진. 부럽다 하면 수익은 기본. 그 어떤 변수도 두렵지 않다. 투자의 연금술사가 제안하는 마법 중심. 동부증권 김선한 대리. 완벽하게 시장을 읽어내는 타이밍의 대가. 시원스러운 수익률로 포트폴리오 해결사로 나선다. 빠르고 명쾌한 투자 바이블 밸류25의 김상균 전문가. 네, 오늘 아주 멋진 한판 대결을 펼칠 두 분의 전문가 화면을 통해 만나봤는데, 자, 먼저, 제 좌측에 동부증권 김선한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예, 시장을 이기는 트레이더.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처드 기어를 닮았다고 얘기했던 분이죠. 우리 김상균 전문가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김상균 전문가님. 우진셀렉스. 예.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장기간으로 보시면 아주 멋진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형주가 가는 장세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스몰캡이 좀 못 가고 있지만 네. 앞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하면서 점점 우상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방송을 나가고 나서 어떤 반응들이 왔습니까? 지하철에서 저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오, 알아봐요? 예? 그러면 그만큼 좋아하고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추천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오늘 아주 정말 멋진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행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쉽게 멋지게 갈 것입니다. 그래?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그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가지고 한 홈캐스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자신만만해, 항상 얘기할 때는. 왜 이 종목이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이 종목이 마음에 든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셋톱박스 업체가 많이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아주 멋지게 실적이 나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우리 김사원 대리님은 지금 동부증권이요? 네. 몇 년째시죠?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차인데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딱 나오시게 된 동기는요? 예, 오늘 뭐 아는 지인분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동부증권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방송 나간다니까. 뭐 방송을 좀 자주 나가서 또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건방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김선환 대리님이 갖고 나온 종목은? 예, 오늘은 게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2의 NC소프트를 꿈꾸는 JC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종목을 이 종목 보시면은 실적과 성장성을 모두 겸비한 종목입니다. 예.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할 만한 종목 맞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자, 두 분이 자신있게 이번만큼은 정말 기분 좋게 해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먼저 이슈 뉴스 먼저 듣고 확실한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주 초반 터지면서 조정 장세가 연출되다가 수요일부터 급반전되는 양상이 있었죠. 그 트리거는 바로 미국 쪽 인텔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었는데요. 인텔 효과 때문에 IT주가 부활하다 못해 급반등을 했었고요. 때마침 이날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현물 기준 컴백하면서 코스피는 주 중반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죠. 다음날 인텔 효과에 이은 애플 효과가 나오면서 IT주의 지속적인 강세가 유지된 가운데 LG화학, OCI 등 화학주가 불을 뿜으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2200을 장중에 돌파했었던 것인데요. 금요일장 이틀 연속 급등한 것 치고 조정폭 굉장히 얕았고요. 종가상 2200을 안착 못했을 뿐이지 희망추기식의 업종별 사이 나누게 아주 이렇게 좋게 올라간 흐름도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한 주 지수 흐름도 어떨지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 종목 뉴스 알아보죠. 먼저 김선환 대리의 JC인데요. JC는 1994년에 설립된 국내 이 게임 업체 1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프리스타일 풋볼이 나오면서 인기몰이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팬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에 있는 팬들의 마음까지 모두 훔쳤다고 합니다. 무료 게임인데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얻어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고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익 창출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에서 나오는 온라인 그 사이버머니라든가 혹은 아이템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 그리고 해외 로열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PC방 월간 요금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애널리스트가 올해 실적과 관련된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매출액은 한 10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500에서 600%에 거의 육박해서 급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역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게임주 JCE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김상균 전문가의 홈캐스트인데요. TV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그 네모 박스가 있죠. 이것이 바로 셋톱 박스인데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굉장히 궁금하실 테지만 디지털 신호를 화면으로 전환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홈캐스트는 이렇게 디지털 위성방송, 디지털 지상파 혹은 케이블 방송 관련해서 디지털 그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기업인데요. JC보다는 6년 정도 뒤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0년에 설립됐지만 아주 짧은 기간 6년 만에 무려 벤처기업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성을 인정을 받은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스마트 TV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구글, 애플, 삼성전자까지 뛰어든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스마트 TV 하면은 TV하고 인터넷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부품, 셋톱박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미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중에 있는 미국 쪽, 특별히 케이블 방송 TV 쪽에서 이 홈캐스트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내 수요까지 는다면 홈캐스트 미래도 밝다 하겠네요. 이상으로 종목 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주식 배틀 상한가는 매주 대한민국 최고의 수익 전문가 2명을 선정해 각자의 관심 종목을 발표한 후 한 주간 최고 수익을 달성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수익률은 월요일 시가 대비 금요일 종가로 복불복으로 계산된다. 네, 최애링아 앵커님을 통해서 이슈 뉴스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장이 아주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데, 최애링 앵커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2200은 바로 코앞이니까 장중에라도 돌파할 것 같은데, 국내외 미국과 우리 시장 봐도 실적 발표가 거의 하이라이트 시즌이거든요. 요거 주도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약간씩 나오면 지수는 크게 못 가면서 업종별로는 굉장히 빠르게 순환은 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선환 대리님 맞습니까? 예, 전문가시네요. 그러세요? 예.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네, 저는 지금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시점인데요.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느냐, 낙폭과대 종목을
밑에서 싸게 잡느냐. 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 시점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계속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형주인가요? 요즘은 대형주가 가는데요. 예, 대형주도 뭐 대부분 많이 가져가셔야겠고, 또 뭐 일부 조정을 받는 그 오늘 말씀드릴 실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도 꾸준히 이제 모아 나가셔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어떤 걸 기준으로 선별해서 가져오신 겁니까? 예, 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기준은 역시 실적이고요. 실적. 예,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앞으로 이제 향후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예, 이 두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중소형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매우 양호한 기간 수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수급 다 받쳐주는 가는 말 오늘 골라봤다. 얼마나 또 한 주간 잘 달릴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 리처드 기어 아니죠? 예. 리처드 기어. 코만 리처드 기어입니다. 예, 일본 대지진에서 상대적으로 이번 주라든지 전체적으로 장이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역시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는 건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에서 대형주만 우선 갔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에서 실적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니 또 중소형주. 그때 우진세렉스도 예, 결국 모든 주식의 기본은 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적만 받쳐주면 언제든지 사서 실적이 좋을 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아니,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뭘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갖고 나올 생각을 했습니까? 이 작년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셋톱박스 업체들에 대해서 호황을 예상했는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이유를 항상 분석하면서 회사를 계속 방문하다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온 잠깐,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예. 보통 한 종목을 볼 경우에는 회사에 2번 내지 3번 이상 가고 주말에도 그 회사에 가서 경비 아저씨와 커피도 한 잔 마셔보면서 네. 그 회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진세렉스도 갔다 왔어요? 예. 그래요? 네, 그래요. 갔다 온 그러면은 갔다 온 거하고 상관없네. 예. 자, 우진세렉스 7,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자, 일단 두 분 다 전략 비슷하세요. 가는 말에 올라타겠다. 실적 시즌 하이라이트인데 실적 다 좋은 거 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차트도 어느 정도 대충 그림 그려질 것 같은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 어필을 좀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1분 발언됩니다. 뭐 오늘 정말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1분 동안에 이 종목에서 뭐라고 자랑할지. 자, 김선호 대표님부터 1분 발언대 시작합니다. 예. 즉 오늘 제시를 말씀드린 이유 4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가 2200을 가는 와중에서 주도주를 비롯한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 업종 내 대장주인 NC소프트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제시 또한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퍼블리셔와 올 빠르면 2분기 이내에 중국 진출 소식이 곧 들려올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올해부터 연 2자릿수의 이익을 기록하던 회사에서 3자릿수의 기록을 하는 회사로 레벨업이 될 전망입니다. 네. 어우, 1분 안에 딱. 네, 말씀하시는 속도는 거의 한 20년, 30년 되신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러게요. 그래도 요목조목 1분 안에 다 소화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JC 어필은 들어봤는데 이에 맞서는 또 홈캐스트 어필 들어봐야죠. 1분 드립니다. 예. 홈캐스트 같은 업체는 셋톱박스 만드는 업체로 이제 스마트 TV가 계속 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아날로그 TV에서 스마트 TV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게 셋톱박스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기저효과도 받을 수 있으면서 저가 위주 기존의 인도 시장에 진출했던 마진율이 낮은 시장에서 이제 북미 시장으로 아주 마진율이 높은 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라서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발언들을 통해서 우리 각 전문가들이 가져온 종목에 대한 자신감 있는 네. 그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틀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래도 경험이 있는 우리 김상균 전문가님 먼저 예. 한번 공개를 해서 이런 거다. 배틀은 이런 거다. 우리 김선환 대리님께서 방송을 많이 해봤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한 방송은 방송도 아니다. 예.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상균 전문가가 먼저 김선환 대리를
공격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일 처음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를 게임과를 나와서 게임 관련 주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네. 하필 이 종목일까 아. 안 싶습니다. 근데 JC라는 종목이 좋긴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진행되면서 JC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격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선 뭐 여기 말씀을 드리려면은 일단 온라인 셧다운제가 그 뭔지에 대해서 먼저 그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네. 네. 셧다운제는 이제 16세 이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이제 영상물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못하게 하는 게임들, 네. 그런 과격한 게임들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이 회사는 이제 스포츠 게임을 합니다. 여기 뭐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보통 이제 프리스타일 해보신 분들은 그 하루 종일 게임 안 하세요. 네. 해보셨나요? 아,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하루 종일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 제가 접속해 봤습니다. 프리스타일 과연 얼마나 하고 있을까? 12시 넘어서 접속을 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12시부터 사람이 안 하니까 게임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다. 그럼 실적이 좋게 안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네. 밤에 안 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예, 그 뭐 말씀하신 대로 밤에 안 한다는 얘기고요. 할 사람들은 이왕 잘 되려면 밤에도 게임이 잘 해야지. 그래, 맞아요. 사람이 많아야지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밤에 많이 해야지. 그러면 무슨 낮에 일 안 하고 그 게임을 해요? 안 그래요? 예, 지금 뭐 도대체 언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그 지금 신규로 런칭한 프리스타일 풋볼의 동시 접속자 수를 보니까 그 평균 한 3만 명 이상이 꾸준히 접속이 돼 있으세요. 예, 3만 명이 접속을 하고 있지만 프리스타일과 프리스타일 풋볼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한 게임입니다. 농구와 축구의 차이지.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1에 대한 유저가 그대로 풋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풋볼에 몰려든 건 아니다. 아니, 공격을 하시는데 좀 뭔가 좀 흥분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가만히. 아, 그래서 지금 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론 드리자면은 그 지금 제가 이 종목을 그 작년부터 굉장히 오래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말이 느려요. 좀 빨리빨리 좀 하세요. 좀 답답해 죽겠어요. 예. 그 월간 단위로 이제 실적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회사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그 월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장사가 안 된다면은, 그러니까 접속자 수가 없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접속자 수가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문제는 스포츠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시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MMORPG라든지 큰 대형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접속 시간을 들이면서 유저도 많겠지만 네.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접속 시간이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NC소프트와 JC는 뭐 상대조차 안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시장 대장주고 NC소프트를 들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인소프트도 물론 뭐 좋은 회사지만 그 향후에 이제 기대 수익률을 생각을 한다면은 인소프트보다는 JC가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게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했는데 예. 어때요? 그러면 게임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성희 전문가로서 볼 때는 이 종목은 아니다 이거예요? JC도 매력적이지만 게임즈보다는 이런 제조업체 홈캐스트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네. 또 이분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네? 네. 뭘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그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뭐 그 일부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네. 회사에서는 이제 그 매일 또는 매주 매월 그 실적 체크를 하면서 이게 뭐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런칭을 하고 앞으로 이제 뭐 2분기 유료화 계획, 또 신규 뭐 유료 아이템 출시 이런 부분들을 뭐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스포츠 게임이 시장이 작습니다. 전체 게임 시장에서 보통 뭐 유럽 같은 경우에 평균 뭐 유저들이 뭐 한 6%, 네. 우리나라 한 8% 정도 되는데 이 작은 시장에서 JC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네. 시장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그 진입 장벽이 어떤가를 보셔야 되는데 과거 처음에 이제 프리스타일 1이 나왔을 때는 개발사가 따로 있었지만 네. 이제는 자체 개발과 그 유통을 한국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스포츠 이 RPG 쪽에서는 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시장 자체가 워낙 크지 않고 정해진 곳에서 1등을 해봤자 더 이상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그러게요. 시장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정지하라고 해요. 자정지하. 예. 우물한 개구리. 그러게요. 그냥 개천의 용인데요. 맞아요? 우물한 개구리?
예, 예. 정자지환과 같은데. 자정지환과 정자지환. 정자지환과 같은데. 예. 자정지하죠? 자, ARS 문제입니다. 자정지한지 정자지한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보통 이런 회사들이 연간 매출액이 뭐 한 200억, 300억 하면서 순이익 뭐 한 4, 50억 정도 내면은 보통 그냥 안주하고 그냥 경영을 해도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신규 게임을 준비를 해서 프리스타일 풋볼이죠. 네. 그걸 준비하고 새로 런칭을 해서 작년 이제 10월에 런칭을 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구를 하던 유저들이 옮겨간 게 아니라 신규 유저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예, 그러면 신규 잘못하신 것 유저가 같은데. 유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뭐 NC 소프트에서 뭐 새로 나올 게임이라든지 대작으로 나올 게임들이 아직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지금 풋볼을 하고 있던 유저들이 당연히 더 좋은 게임이 나오게 되면 옮겨 타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시장이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MORPG나 이 스포츠 슈팅 게임. 그럼 매니아적인 게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영향이,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죠. 예, 그럼 매니아적인 게임은 마찬가지로 이 프리스타일이라든지 풋볼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싸우는 게임이다 보니까 네. 너무 잘하는 사람들과 초보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유저들은 게임을 계속 잘할 수가 있지만 신규 게임 유저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게임을 새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농구나 뭐 축구나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배틀이 네. 오늘 안 되겠네요. 자, 밤에는 여기서는 괜히, 예.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면, 아, 그래요? 아, 예, 뭐, 그렇잖아요? 예. 지금 저기 배틀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저번에 할 때 이렇게 당했습니다. 네. 아, 자. 이분이 딱 이렇게 미리 분석해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자, 뭐 나는 오히려 이런 걸 예상했는데 이쪽에서 직무를 안 한다 이런 거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주가가 이런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그 이유를 말해 주거든요.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니까 비싼 가격에도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JC 같은 경우에 보통 게임의 매출이 프리스타일 풋볼에만 2개의 게임에서만 거의 매출이 발생하고 나머지 MMO 기존에 나왔던 게임들은 뭐 말아먹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매출이 편중된 이런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지 네. 매출이 편향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리스타일 1이 대부분의 매출이 나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의 한 83%가 나왔고, 뭐 재작년 역시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프리스타일 농구 게임과 축구 게임 매출의 한 절반 정도씩 리포트가 나눠질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그 회사에서 이제 모터가 하나 더 달렸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자, 계속해서 공격 좀 이어나가 볼까요? 거의 이제 뭐 마지막 공격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 기존에 확인해 보니까 4월 11일, 12일 날 최대주주 김양신 대표가 소유 지분의 1.3% 정도 10만 주를 장중 블록딜로 매도를 하더라고요. 보통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최대주주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호재로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회사 상장되고 나서 보시면은 2006년도, 2007년도 주가가 지금 뭐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의 주가가 거의 뭐 3만 원 육박하는 지금 최대 주주분께서 매도하신 가격대는 23,850원으로 알고 있는데 수량은 미미합니다. 현재도 뭐 25.22% 가지고 계시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 문의를 해본 결과는 최대 주주예요. 예, 개인적으로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요. 네. 예. 깜짝 놀랐네요. 예. 뭐 생활 자금이 좀 필요하셔가지고 일부 매도를 그러면은 했는데 지금 회사의 담당자분께서는 더 이상 이제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고점이니까 그거 팔아서 살림살이에 보태 쓰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오, 그러네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저희도 뭐 여기서 주가가 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뭐 그분들의 판단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물량이 계속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앞으로는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대량의 물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금 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형주 장세인데 이 시가총액이 지금 뭐 600억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종목 투자해도 괜찮은가요? 아까 그 증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이제는 대형주지만 스몰캡에 본인이 집중하셔야 된다, 중소형주 얘기하셔야 된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스몰캡 JC도 거의 뭐 중소형주에 가깝거든요. 굳이 뭐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도토리 상관없는데, 키재기. 예, 도토리 키재기와 가깝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스몰캡 종목들이 실적이 받쳐주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도 나도 뭐 마찬가지다. 뭐 캡 갖고 얘기하지 말자는. 근데 지금 너무 고점을 찍었어요. 이게 너무 고점 찍은 종목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꼭 방송을 준비하면 이상하게 더 잘 가더라고요. 예. 오늘 뭐 신고가를 내고도 6%대나 급등한 종목. 네, 하지만 다음 주에 정말 이거는 다음 주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 왜 더 갈 수 있죠? 이게 신고가를 찍고 더 찍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기간 IR이 있습니다. 네. 공시도 나 있는 자료고 상대적으로 스몰캡이다 보니까 개인들만 샀지만 월요일 날 IR을 하게 되면 기관에서도 이 종목이 좋구나, 실적이 좋구나, 수급적인 측면에도 더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월요일 오전에 IR 잡혀 있고요. 자, 계속해서 공격 이어가 보죠. 예, 그 IR이 지금 미리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좋은데요. 선 반영됐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기존의 보고서에서 나오던 실적보다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예. 근데 그 실적 보고 일단은 한번 팔아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이 실적이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냐고 예상을 하시면 작년에 벌었던 게 작년 1년 동안 장사한 게 올 1분기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최일인 앵커님 우리가 방송하고 나면 이렇게 신고점 찍으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패턴상 이걸 깬 네. 분은 없으시고. 없어요. 그럼 다음 하필이면- 주에 예. 제가 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깨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깨면 부끄럽겠죠. 예, 굉장히 싱겁지만 명확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대본을 다 놓치네. 근데 아무튼 네, 뭐 신고가 냈는데 월요일 날 오전에 또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또 이런 컨비네이션 조합은 없었었거든요. 예, 내가 월요일 주가부터 잘 한번 챙겨 보겠고요. 자, 일단 실적 발표, 실적에 대해서 또 급등한 거 한번 짚어봤는데 또 다른 공격 있나요? 예, 지금 전체 매출의 약 90% 이상이 거의 수출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환율이 연일 이제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1분기에 실적 잘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시장이 계속 간다면은 원화도 계속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저 죄송합니다만 지금 질문을 좀 빠르게 한 번만 해보세요. 네. 똑같은 시작. 원화 강세에 따른 뭐 위험 요인은 없나요? 빨리 했더니 줄여서. 예. 2008년도 같은 경우에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나 2009년도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들고 있던 외화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이미 손실이 발생하면서 회사에서 이 환율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해치를 생각이 해야겠구나. 있어서 지금은 환율에 대해서 해치를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환해지 이미 준비 다 됐다. 원화 강세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대답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공격 들어가 보죠. 지금 뭐 100%로 다 해칭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은 되겠지만 우려할 정도의 반응은 아니라는 경찰 겁니다. 조사하는 겁니까? 됐습니까? 근데 보통 이 정도 이제 한 1000억대 초중반 매출 사이즈면은 그렇게 이제 그 환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이 환물 갖춰지기가 선도도 쉽지가 걸었으면서 선물한 환도 매도도 당연히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65%를 외국에서 조달하면서 자동적으로 해지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다 끝난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그럼 방송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하나 더 물어보세요.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예. 홈캐스트가 지금 이쪽 셋톱박스에서 1위인가요? 아니요, 1위 업체는 휴맥스라는 업체입니다. 예. 이 휴맥스가 그 홈캐스트보다 1위 업체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2위 업체인 이 홈캐스트가 6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네. 다른 셋톱박스 업체는 하나, 2개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저하게 기술력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요. 홈캐스트 업체가 이제 1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차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대결은요, 굉장히 재밌게도 뭐 누가 캡이 크냐 이런 얘기도 초반에 있었지만 둘 다 지금 신고가 흐름 타고 있는 실적 좋은 종목을
분석을 갖고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가는 말을 둘 다 나름대로는 골라 오셨는데 네. 과연 이 말이 다음 주에 가줄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먼저 차트 분석을 저희가 JC부터 좀 네, 들어볼까요? 김 선생님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년 10월부터 보시면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한 8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네요. 네, 지금 작년 4월부터 보면은 한 8배가량 올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부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약 300%가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한 단계씩 그 레벨업이 될 때를 보면은 제가 뭐 여기서는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보통 그 신규로 그 작년 이제 10월 달에 그 프리스타일 풋볼이 런칭이 됐을 때 주가 6,000원에서 단박에 한 달 만에 22,000원이 올랐습니다. 한 3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고점을 깬 부분은 이 런칭한 게임이 소위 장사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프리스타일 농구 게임이 한 달 매출이 보통 그 연간 이게 뭐 한 200억 정도 나오는데 한 달 뭐 한 15억, 2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축구 게임이 그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 프리스타일 농구가 그 평균 동시 접속자 수가 10,000명. 근데 지금 풋볼이 그 3배에 육박하는 3만 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게임주를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 이게 장사가 되는 게임이구나 라고 여기서 주식을 안 파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밀리면서 끝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월 달에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이고 또 중국의 이제 최대 퍼블리셔와 중국의 이제 프리스타일 풋볼 그 런칭에 대해서 빠르면 2분기 안에 그 네.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뭐 이렇게 레벨업 될 때를 보시면은 이때 뭐 그 신규 런칭 그리고 또 실적이 그 런칭을 뒷받침을 해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주가를 그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환 대리님이 1년 만에 8배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본인이 굉장히 급 관심을 갖고 네, 굉장히 이건 좀 긴 얘기인데요. 예. 옛날에 NC소프트가 이제 주가가 그 레벨업이 될 때 과정을 보면은 불과 뭐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NC소프트가 연간 이익이 200억이 채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불과 5년 만에 매출 5천억에 순이익 2,500억을 내는 시가총액이 이제 6조에 육박을 합니다. 거의 우리가 5년 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스포츠 게임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그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시장에서 유저들이 늘어난다면은 시장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김상균 전문가님도 일어나셔서 차트 분석. 차트가 너무 지금 신고점을 찍어서 조금 보기에는 그런데 분석을 부탁합니다. 예, 현재 이제 과거에 실적이 안 좋을 때는 거의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달경에 이제 전고점 3,200원 정도를 찍었고요. 그 이후부터 2010년도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대로 움축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점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2,400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거의 눌림목 한 번 주고 계속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0% 정도 올랐나요? 예, 올라가 있지만 문제는 밸류레이션산 저평가 구간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2011년도부터 IFRS가 도입되면서 장부가상에서는 평당 한 3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실거래 가격은 150만 원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성 자산까지 더 많이 들어오고 누가 봐도 장부상으로도 나쁘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BW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리스크가 조금씩은 있지만 네. BW 물량을 희석하는 것을 계산하더라도 현재 EPS가 600원 이상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JC는 5일선을 쭉 따라가기 때문에 뭐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이쪽에서 굉장히 좀 견주함에 대한 자신이 있거든요. 너무 긴 추세 동안 5일선을 따라왔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물론 여기서부터 모멘텀이 뭔가 생겼나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 하고요. 이미 지난 한 주 동안 15% 가까이 급등한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다소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기존에 올랐던 것보다는 6,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이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 4,100원 정도의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1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으며 또 이 재무제표를 그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그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이 가격이 4,510 몇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직원들도 손해를 보고 스톡옵션을 쓰진 않겠죠. 그럼 4,500원 이상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고점을 찍었던 6,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격 얘기를 끝으로 네.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JC는 다음 주 얼마까지 간다고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주에 여전히 이제 대장주인 NC소프트가 신고가를 꾸준히 유지하고 경신에 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JC 역시도 이번 주 한 주 좀 쉬었습니다. 네. 쉬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상당히 강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네. 꾸준히 우상향하는 또 흐름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편입가가 얼마입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을 편입을 하신다면은 오늘 종가가 25,950원이거든요. 네. 오늘 조금 세게 밀렸기 때문에 네. 25,500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해서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3만 원, 장기 목표가는 5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2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종가상 24,000원 이탈하면 과감하게 일부는 비중을 좀 줄이셔도 다시 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 제가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4%대 정도 밀려서 25,950원의 금요일 종가가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데 자브라라는 매수 가격이 25,500원입니까? 아니면 26,500원입니까? 그러니까 25,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어제 종가상으로 네. 26,5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주가가 한 4%가량 금요일 날 네.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부 조금 더 밀리면 그때 네.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25,500원, 1차는 3만 원, 장기로 5만 원. 네, 자 저희가 얘기 들어봤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홈캐스트 가격 얘기 들어보죠. 예,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장이 올라가면서 그 IR이 끝나면서 기존의 IR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홍보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익 실현 매물을 받거나 첫 번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 매물이 아니라 워낙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 실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높은 가격에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5.88% 오른 3,600원입니다. 3,600원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원 정도에서 3,500원이나 3,700원 정도 내에서 어느 정도 상을 보시면서 들어가시고 첫 번째 매물대인 4,100원까지는 무리 없이 보시고 좀 더 보신다면은 임직원들의 스톱 옵션 가격인 4,500원 이상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네, 손절가는 작년 10월경 정고점을 찍었던 3,2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월요일 시가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 오전에 홈캐스트는 12시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IR 실적이 나오니까요. 3,500원, 3,700원 살쯤에서 한번 잡아보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표가도 도달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배틀 상한가는요, 서로 공격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과 반격 속에서, 저 종목이 저런 장단점을 갖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볼만한 프로그램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많이 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가 오늘 함께 배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자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목표가까지 좀 가서 네. 기분 좋게 매도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최후의 변을 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증권의 김상한 대리님부터 최후의 변입니다. 네. 2200포인트를 찍은 지금 사실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어느 업종을 봐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신데요. 시장이 계속 간다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좋아질 만한 업종과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자동차, 화학 같은 주도주를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대체제로 찾은 업종이 게임 업종이고 그 중에서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는 내년보다 내후년까지가 훨씬 더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밀리면 편하게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처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최후의 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홈캐스트. 예. 이
주식의 기본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장 주식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을 선호하고요. 그러면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실적도 가시화되고 이 실적이 단순 1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분기, 3분기까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목이 바로 홈캐스트입니다. 네. 불을 지르는 공격과 속실한 반격. 베테랑 대 베테랑이 만났다.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주식 배틀. 과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최고의 종목. 주식 배틀 상한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금요일 저녁 라이브한 공개방송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는 최고의 스탁파이터에 도전하고 싶으신 주식 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주식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주식 배틀 상한가는요, 우리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 오후 4시 반까지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주식카페 리돈으로 오시면요, 저희와 함께 이렇게 방송하실 수가 있고요. 이전에 먼저 방청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고, 방송 끝나고 나면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AS도 해줄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와서 일석이조 효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제신 종목 다음 주에 기분 좋게 정말 수익이 좀 나서 네. 기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두 분 최일나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감사합니다.